의정부시가 올해까지 쓰레기 산을 치우고 그곳에 국제 테니스장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300억 원 가까운 돈이 드는데 테니스장 건립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따져봤습니다. 지난해 11월 개장한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광장에 지난 1년 동안 22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가 내년 1월 3일까지 도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합니다. 소방이나 전기, 가스 등 안전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인데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행정 처분할 계획입니다. 포천시가 장애인 가족과 다문화 가정을 위해 포천 지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둘기낭 폭포 해설 투어와 한탄강 지질 공원센터 관람 등이 진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의정부에 쌓여있던 전국 최대 규모의 쓰레기 산 기억하시죠? 이제 대부분 정리가 됐는데요. 최근 의정부시가 해당 부지에 국제 테니스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시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거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소수를 위한 시설이 아니냐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정부시 신곡동입니다. 폐기물 26만 톤이 쌓여있던 이곳은 현재 80%가량 정리됐습니다. 폐기물은 올해 안으로 모두 처리될 예정입니다. 의정부시는 이곳에 국제 규격을 갖춘 테니스장을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립 예정인 테니스장은 6만 600여 제곱미터 규모로 관중석 3,000석이 있는 메인 코트 등 모두 18개 면을 갖춘 국제급 시설입니다. 경기도에 국제 테니스장 규모가 없고 언제까지 맨날 부대찌개 분사도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 취지가. 그러면 이제 우리도 좀 언제 좀 탈바꿈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국제화. 테니스장 건립에는 총 200에서 3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는 각종 테니스 대회를 유치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국제 국내 대회가 열린 강원도 양구군은 올해 31개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연간 지역 경제 효과는 44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선수급이 참가하는 대회의 경우 인근에서 숙식을 해결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서울의 경우 국제 국내 테니스 경기가 열리는 날은 1년 중 단 30여일. 동호회 경기의 경우는 대부분 하루면 끝나다 보니 숙박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결국 소수를 위한 시설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결과 생활체육 종목별 참여율 순위 10위 안에는 테니스가 없습니다. 또 주로 참여하는 운동 1에서 3순위로 테니스를 꼽은 비율은 단 1.3%입니다. 왜냐하면 테니스를 한다는 것은 특정인들 몇 명 이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차라리 여기 우리 의정부 시민 전체가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든 것이 난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6년 의정부시는 직동공원에 경기 북부 최대 규모의 테니스장을 만들려 했지만 주민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적지 않은 예산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가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시는 TF팀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지난해 11월 개장한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광장에 지난 1년 동안 22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평화광장을 개장한 이후 야외 영화제와 물놀이장, 문화 공연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또 평화광장에 북카페를 운영한 결과 지난 1년간 3천여 명이 신규 회원 가입을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내년에도 평화광장을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도민들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내년 1월 3일까지 도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관리 현황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통학차량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설치, 작동 여부 등입니다.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유아 보육법 시행 규칙에 따라 행정 처분하고
규정 미숙지 등으로 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 또는 자발적 시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민선 4기 시작과 함께 경기교육혁신 3.0을 통해 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학교 기본 운영비 자율 편성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경기교육의 현재와 미래, 이재정 교육감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이제까지는 혁신교육을 학교 안에서만 해왔다면, 이제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혁신교육을 해왔다면, 이제 혁신교육 3.0에서는 이 마을까지, 지역사회까지 함께 혁신교육을 논의하고 그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그런 혁신교육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제 그런 계획으로 혁신교육 3.0은 31개 시군에 혁신교육 포럼을 각 지역마다 구성을 합니다. 이제 지역의 규모에 따라서 한 50명에서 150명까지 학교의 구성원과 지역사회 전문가 또 지역의 행정가, 시장을 중심으로 한 여러 행정가들이 다 참여해서 지역에 맞는 그런 혁신교육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학교가 스스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율권을 드리는 거죠. 학교 반응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것이 충분히 그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관점. 또 하나는 이게 또 잘못하면 교장 중심으로 그냥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학교 자체가 아니라 교장 자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우려를 해주시는 분은 있는데 실제로 제가 시행해 보니까 뭐 그런 우려는 우려고요. 실제 학교 안에서 잘 토의도 하고 논의를 해서 우선 원년이지만 제대로 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몇 가지 시민들이 생각하는 또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불확실성이 있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또 투명하지 않은 점도 있지 않느냐. 너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런 점도 있었고 또 하나는 비교과의 비중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를 들면 뭐 수상 실적이라든가 뭐 개인적으로 한 어떤 경험이라든가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평가가 되기에 적절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사실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 문제 지적을 하셨고 저희도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공정하게 수정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다만 저는 뭐 이 정시를 좀 확대하느냐, 수시를 축소하느냐 하는 문제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다만 이 학교의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 내용들을 어떻게 좀 더 공정성을 확보하느냐는 그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의 그 잠재력을 키울 수 있고 학생들의 창의력을 그야말로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요. 이것을 위해서 저희 경기도는 이미 시범학교를 몇 학교를 우리 선정을 해서 진행해 왔고요. 이제 앞으로 시행하게 되면 학생들에겐 굉장히 좋은 혜택이 돌아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우려하는 바가 여러 다양한 교과목을 학생들이 원할 때 과연 교사들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우려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학교들을 이렇게 묶어서 교사들을 좀 충분히 교사를 하나의 풀로 활용하게 되면 아마 학생들의 그 여망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고 통합 평해 미래학교 그리고 그런 미래학교는 학교 공간도 지금 학급별 이 교실로 되어 있는데 반해서 미래학교는 학습 중심의 교실로 새로운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 운동장에는 뭐 나무도 좀 심고 공원처럼 만들고 아이들이 같이 공동체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학교 내에 만들어서 그야말로 교육 공동체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자. 그러면 이것이 미래학교의 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이런 구체적인 안이 하나 마련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천시가 장애인 가족과 다문화 가정을 위해 포천 지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비둘기낭 폭포 해설 투어와 한탄강 지질공원센터 관람 등이 진행되며 27일과 다음 달 14일, 21일 등 3회에 걸쳐 운영됩니다. 한탄강 사업소는 더욱 다양한 문화유산 콘텐츠 사업을 발굴, 운영해 많은 사람들에게 보존 이상의 가치를 알리고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주시 회천 1동 새마을 지도자 회원들이 회천 1동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이웃 돕기 성금 5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전달식은 김용춘 새마을운동 양주시 지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참여했는데요. 이들이 전달한 성금은 회천 1동 겨울철 난방 취약 복지 대상자와 복지 사각지대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포천시 화현면 이장협의회가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화현면 이장단은 김장 버무리기와 점심 준비, 포장 등 역할을 나누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나눔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은 직접 기른 배추와 무로 김치를 담가 더욱 의미가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양주시립 장욱진 미술관은 2019년 마지막 특별 기획전으로 양주 8괴전을 내년 2월 9일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전시는 양주에 거주하는 한국 화단 대표 작가 8명의 다양한 매체 작품 20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전시회는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장욱진 오마주 미디어 파사드 빛의 방도 선보입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5호 포천 매나리 제8회 정기 공연이 열렸습니다. 포천 매나리는 가산면 일대에서 논을 맬 때 불렀던 농업 노동요로 매기는 소리, 지르는 소리, 받는 소리 등 총 5조로 편성됐습니다. 부르는 방법이 독특해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5호로 지정됐으며 2005년에는 전국 민속경연대회에 참가해 청소년 부문 대통령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이 다음 달 16일부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이륜차에 대해 단속을 벌입니다. 경찰은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주문 배달이 늘어남에 따라 배달 오토바이의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다발 지역과 상습 교통법규 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이 실시되며 상습 위반 운전자에 대해서는 업주도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감사 결과 처분이 확정된 38개 유치원 명단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유치원은 사립 30곳과 공립 8곳이며 재정상 조치액은 35억여 원입니다. 또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23곳, 85억여 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도교육청이 감사를 완료한 유치원은 248곳이며 감사 처분이 확정된 유치원은 170곳입니다. 경기도민들은 다음 달 열리는 경기도 정책축제에서 다뤘으면 하는 최고의 의제로 일자리 활성화를 꼽았습니다. 경기도가 지난달 19일부터 일주일 동안 도민 1,432명을 대상으로 정책축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중요한 토론 의제로 24.7%가 사회적 일자리 활성화를 꼽았습니다. 또 육아와 돌봄 사업이 11.1%로 2위로 꼽혔고 기후변화 대책이 10%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도가 도민과 소통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축제는 다음 달 6일부터 이틀 동안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우리 지역은 수요일 오전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 9도 예상됩니다. 앞으로는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는 날이 많아질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 보시죠. 한반도 북서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당분간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 오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내린 뒤에는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전국 곳곳에 바람이 불고 강원 등 일부 지방에는 눈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성큼 다가온 겨울, 본격적인 월동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